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확률의 뜻과 성질,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확률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확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 상대 도수가 일정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확률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이 이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률이라는 거는 원래 전체 나올 수 있는 거에서 근데 실제로 일어난 거, 그러니까 해당되는 경우의 수가 될 수도 있고 면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확률은 전체분에 해당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기본 경우의 수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경우의 수는 숫자를 세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3, 뭐 10, 36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면, 확률이라는 거는 항상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2 아니면 36분의 3 이런 식으로 절대 1을 넘지 않는 분수로 나오게 된다. 약간 확률은 분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경우의 수는 이렇게 숫자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0을 제외하면 자연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상대 도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대 도수라는 게 바로 전체분에 그 해당되는 그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률 구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해당되는 경우의 수다. 그래서 이게 확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확률 구하세요 이러면 확률의 동그라미를 치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경우의 수하고 거의 비슷한데 뭘 하나 더 해야 되는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를 하나 구해 주셔야 된다. 그것만 하면 경우의 수하고 비슷한 문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확률은 1을 넘지 않는 분수, 소수, 백분율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어쨌든 확률은 여기 나와져 있는 것들 다 주어져 있지만 항상 머릿속에서 전체분에 해당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도 자,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파란 공, 자, 지금 한 개의 공을 꺼낸다라고 했으니까 빨간 공 3개, 파란 공 5개가 있다면 빨간 공에서 하나 고르거나 파란 공에서 하나 고른 또는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3 더하기 5를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8이 될 거야. 그럼 빨간 공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빨간 공은 3개를 고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확률 동그라미 치시고 아까 전체는 8이라고 했으니까 8분의 빨간 공이 나오는 거 3. 파란 공 전체 항상 확률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시고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파란 공은 5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확률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니까 6개가 될 거야. 얘도. 거기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는 2, 4, 6 3개가 있다.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3, 6 2개가 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내가 이 문제가 확률 문제인지 경우의 수 문제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자,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5라고 썼어. 그러면 이건 무조건 틀리는 거야. 확률은 항상 전체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절대 1을 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봐봐. 우리 이제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보면, 자, 아까 확률은 분수로 표현된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 개념, 확률은 절대 1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확률은 0 이상이어야 되겠지. 확률은 음수가 나올 수도 없는 거지. 왜냐면 확률은 전체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에서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확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를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확률은 0 이상 1 이하다. 그래서 이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은 당연히 100%니까 1이 되는 거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당연히 0%,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확률은 음수가 될 수도 없고요. 1보다 클 수도 없습니다. 1보다 크지 않은 분수, 그러니까 1보다 크지 않은 분수 형태 꼴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문제를 보면 7장 카드 한 장을 뽑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7개가 되는 거야. 그 중에 짝수 2, 4, 6 3개가 있다. 7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7인데 7 이하의 자연수? 전부 다잖아. 그래서 7분의 7, 1. 이게 바로 100%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여기도 확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10 이상이야. 그럼 10 이상이 되는 거는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얘는 빵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일어날 확률을 구하기가 좀 편한 게 있어. 그럼 일어날 확률이 P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당연히 1-P가 돼야 되겠지. 자, 무슨 얘기냐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야. 그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에서, 즉 전체가 100%잖아. 100%에서 일어날 확률을 빼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는 거니까. 알겠지? 이 확률에서 이 1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바로 전체 확률인 거야. 전체 확률 100%를 의미하는 거야. 100%를 숫자로 나타내면 그게 1이 되는 거니까. 그지? 거기에서 전체 확률에서 일어날 확률을 빼면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된다. 이것도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적어도는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세요. 적어도 문제에서는 적어도 하나는 뭐뭐일 확률은, 자, 이거는 항상 전체에서 이 반대되는 확률을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여기가 되게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자, 문제를 봐봐.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3개 동시에 던졌는데,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온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랬단 말이야. 자, 그치. 그러면 자, 여기서는 적어도 하나 앞면이 나오는 거는, 자,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동전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자, 앞면을 동그라미라고 할게. 동그라미가 앞면이고, 그 다음에 X가 뒷면이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자,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세 번째 동전이 있었을 때, 앞면이 적어도 하나 나오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앞면이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앞면이 전부 다 3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앞면이 2개가 나오는 것도 있잖아.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라는 얘기는 하나, 둘, 3개가 다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2개가 앞면이 나오는 거는 동글동글 X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동글동글 X, 그 다음에 동글 X 동글, 그 다음에 X 동글 동글. 그죠? 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앞면이 1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앞면이 1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동글 X, X, 그 다음에 X 동글 X, 그 다음에 X, X 동글. 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각각 구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지? 이 7개나 구하는 건데. 아, 그런데 내가 생각을 조금 달리 하면 이거에 반대되는 경우. 이 반대되는 경우라는 거는 적어도 1개가 앞면이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경우는 전부 다 3개 모두 뒷면.
세 개 모두 뒷면인 경우만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확률을 구할 때, 자, 여기서 이 세 개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만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세 개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을 빼면 이게 바로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는 동전을 3개를 던졌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될 거고 그 중에 3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게 1가지가 되니까 8분의 1. 그러면 1에서 빼주면 이렇게 8분의 7. 즉 이게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구하면 이렇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경우,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오는 거에 반대는 3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 되겠지. 그래서 1에서 그 3개 모두 나온 확률을 빼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실제 문제를 많이 좀 풀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적어도 문제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핵심 문제 익히기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를 보면 여기서 자,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서 2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러면 이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0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해당되는 경우의 수다, 사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전체를 구해야 되겠지? 자, 확률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딱 치시고 알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 20 이상 이걸 보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것 중에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는 거야. 그러면 10의 자리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1부터 4까지 4가지가 올 수 있고, 자, 1의 자리에서는 이제 5개 중에서 10의 자리에서 쓴 녀석만 못 오는 거니까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는 16개다. 이렇게 써주시고, 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위에다가 썼어요.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2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이 20 이상이 되는 거는 자, 2로 시작되는 거, 그 다음에 3으로 시작되는 거, 4로 시작되는 거 이렇게 있겠지. 자, 여기 앞에가 2였었을 때는 여기 4가지가 있을 거고 여기도 3으로 시작되는 것도 4가지, 4로 시작되는 것도 4가지. 그래서 4, 4, 4 이렇게 시작되거나 또는 3으로 시작되거나 4로 시작되는 거니까 여기를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해당되는 경우는 12가지.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 분수로 해가지고. 그래서 해당되는 확률은 약분하면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을 한번 볼까요? 자, 2번을 한번 보면 자, 2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A 주사위에 나오는 수를 X, 그 다음에 B 주사위에 나오는 수를 Y라고 했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항상 전체를 구해야 돼요.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봤더니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주사위를 2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을 해서 36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이게 첫 번째가 X고 Y인데 한마디로 2X 더하기 Y는 7이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예전에 경우의 수에서도 얘기했지만 X의 개수가 큰 녀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X가 1이면 여기가 2, Y는 5가 되니까 그 다음에 X가 2면 Y는 여기 4니까 3이 될 거고 X가 3이면 Y는 1 이렇게 되겠네. X가 4부터는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순서상이 1, 5,
2, 3, 3,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그래서 36분의 해당되는 확률은 36분의 3이다. 약분하면 12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을 한번 볼게요. 자, 3번에서는 자, 빨간 구슬이 2개가 있고 파란 구슬 3개가 있는데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확률 물어봤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겠죠? 항상 전체 경우의 수는 하나 꺼내는 거야. 그러면 2개 또는 3개. 즉 빨간 구슬에서 하나 고르거나 파란 구슬에서 하나 고르는 거니까 전체는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빨간 구슬은 2개가 있으니까 5분의 2가 될 거고 흰 구슬은 전체가 5개인데 여기서 흰 구슬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수 없는 거니까 빵이 되는 거고 빨간 구슬 또는 파란 구슬이 나오는 거는 5개 중에 아니 뭐 2개 또는 3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뭐 뽑으면 빨간 구슬 아니면 파란 구슬이 나오는 거니까 이 녀석이 그냥 무조건 반드시 나오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4번을 한번 볼까요? 자, 4번은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10장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소수가 아닐 확률.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순리대로 푸는 거야. 순리대로 자,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요. 전체는 10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봤더니 소수가 아니다. 그러면 소수가 아니다 이러면 1도 있고요. 4도 있고요. 그 다음에 6도 있고요. 그 다음에 8도 있고 9도 있고 10도 있으니까 이게 해당되는 게 6개가 있어서 이거는 약분하면 5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봤더니 구하고자 하는 게 좀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전체에서 1에서 소수일 확률을 빼는 거야. 우리는 소수가 아닌 수를 구하기보다는 소수를 구할 수 있는 게 좀 더 쉬우니까 이거의 소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라고 했었을 때 소수일 확률을 구해서 전체 1에서 빼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봐주는 거야. 그래서 1에서 소수일 확률은 10분의 자 소수가 나오는 거는 자 우리 2, 3, 5 그다음에 7 4개가 있잖아. 그래서 10분의 4다. 그래서 이게 5분의 2니까 이게 5분의 3이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를 지금 추천드리는 거로 보면 되겠죠. 알겠지? 왜냐면 소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구하기 좀 더 쉬운 우리가 구하기 쉬운 확률을 먼저 구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구하라. 그러니까 소수가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하기보다는 소수가 되는 예를 들어서 확률을 구하기가 더 쉬우니까 그걸 구하면 예를 들어서 1에서 빼서 문제를 구해주면 되겠다. 네, 이렇게 문제를 봐준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적어도 하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참고로 적어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 용어로는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한 개 이상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거 2개를 뽑았어. 그러면 당첨 제비는 3개가 있어. 근데 나는 어쨌든 2개를 뽑았으니까 적어도 하나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적어도에다가 딱 동그라미를 쳐. 그러면 나는 적어도 유형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 때 적어도 유형을 적용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바라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자 봐봐. 원리 설명해 줄게요. 적어도는 뭐 이상이라고 했는데 당첨 제비가 1개 이상이야. 그러면 원래는 당첨 제비가 나올 수 있는 게 내가 2개를 뽑으니까 0, 1, 2. 근데 적어도 하나니까 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이만큼일 거야. 그치? 그러니까 1개일 때, 2개일 때.
근데 이렇게 구하면은 좀 힘드니까 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이거 반대되는 자, 이거를 구해. 그지? 이걸 구해. 그러니까 얘를 구해서 얘는 1-P로 문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올 수 있는 당첨제비가 나올 수 있는 두 개를 뽑으니까 빵개, 한 개, 두 개 전체 나올 수 있는 건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구하려고 봤더니 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경우를 확률을 구해서 얘는 1-P로 문제를 구해준다. 자, 이런 전략이 기본적으로 적어도 문제를 푸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자 1- 이 P는 바로 그러니까 당첨제비가 한 개도 없는 거야. 당첨제비가 한 개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전체 10분의 당첨제비가 하나도 안 뽑힐 확률은 10분의 7이 됐겠지. 그러면 얘가 당첨제비가 두 개를 뽑는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전체 경우의 수가 좀 잘못됐죠? 자, 여기서 우리 이거 뭐예요, 이거. 쌤이 전체 경우의 수를 잘못했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좀 바꿔서 이 P라는 거는 두 개를 뽑는데 당첨제비가 한 개도 뽑지 않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 근데 순서가 상관이 없지. 그지? 한꺼번에 뽑으니까. 그러면 얘는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줘서 4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자, 그런데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아까 우리 이거는 뭐야? 당첨제비를 한 개도 못 뽑는 거지. 지금 두 개 중에서 당첨제비를 한 개도 못 보려면 꽝 7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꽝을 7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21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3으로 나누면 얼마? 3, 15, 7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1-15분의 7을 하게 되면 15분의 8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 구하려면 만약에 실제로 구하려면 한 개일 때랑 두 개일 때랑 구해야 돼. 자, 이 한 개일 때는 이 한 개를 뽑았다는 얘기는 당첨제비 중에서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꽝에서 하나를 뽑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3개 중에서 당첨제비 2개를 뽑는 거는 3 곱하기 2를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3개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해야 되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너무 여러 번 구하잖아. 그런데 내가 이 반대되는 이 확률을 구하게 되면 1에서 이 확률만 빼면 내가 실제 구하고자 하는 이만큼의 확률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런 원리만 좀 이해를 한다면 내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